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자료형을 보다 간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 자료형은 여러 개의 자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복문과 조건문, 데이터 재할당과 같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단 한 줄의 코드로 컬렉션 자료형을 조작 및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대표되는 컬렉션 자료형은 반복문을 순회하며 각 요소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다시 컬렉션 자료형에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는 이러한 과정을 매우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 컴프리헨션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컴프리헨션과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며 컬렉션 자료형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컴프리헨션이 무엇인지 또 컴프리헨션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나 딕셔너리, 튜플, 집합형 등 여러 개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컬렉션 자료형에서 각각의 요소에 숫자 1만큼을 더하여 다시 저장하거나 각 요소에 대하여 문자열 등을 추가하여 저장하는 등 컬렉션 자료형의 내용을 조금 변형하고 싶을 때 컴프리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컬렉션 자료형을 반복문을 사용하여 순회하고 각 요소를 변수로 할당받아 반복문 안에서 처리하고 그 값을 다시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해 주었는데요. 화면을 보며 그 과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y 리스트에 숫자 1, 2,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각 요소에 숫자 1만큼 더하여 저장하기 위해 new lis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빈 리스트를 할당해 줍니다.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여 my 리스트를 순회하는데요. 그때 각 요소를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저장하여 처리해 보겠습니다. new 아이템에 아이템의 숫자 1을 더해준 값을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new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new 아이템을 append 함수를 사용하여 추가해 줍니다. 반복문을 모두 순회하고 나면 new 리스트에는 기존의 my 리스트의 값들에 숫자 1만큼씩 더해진 값이 저장되는데요. 리스트의 값들을 조금 변형하기 위해서 코드가 총 7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컴프리헨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7줄에 걸쳐 작성한 내용을 화면과 같이 단 4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특징은 한 줄의 코드 안에서 반복문과 리스트 할당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이며 컴프리헨션의 경우 C 언어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대괄호 사이에 반복문을 작성하고 가장 앞쪽에 표현식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컴프리헨션은 간결성과 성능, 가족성과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줄의 코드를 단 한 줄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간결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반적인 for 반복문보다 훨씬 빠르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코드는 간결할수록 개발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는데요.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직관적인 문법으로 인해 읽기 쉽고 명료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아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리스트 자료형의 컴프리헨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터러블이라고 불리는 반복 가능한 객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집합형 자료형이 반복 가능한 객체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전에 반복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포항목인 반복 가능한 객체를 대괄호 사이에 작성하고 맨 앞에 항목을 처리하기 위한 표현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트림으로 불리는 문자열 자료형도 레인지 자료형도 반복 가능한 객체에 포함됩니다. 실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코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 1, 2, 3을 요소로 가지는 my 리스트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생성 규칙에 따라 대괄호 안에 반복문을 for 아이템인 my 리스트와 같이 작성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문처럼 아이템에 1을 더해주는 표현식을 작성해 줍니다. 셀을 실행시키면 new 리스트에는 my 리스트의 각 요소에 1이 더해진 값은 2, 3, 4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동작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존의 my 리스트에는 숫자 1, 2,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전달되는데요.
여기서 반복문에 의해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일이 가장 먼저 아이템 변수에 할당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숫자 1은 표현식에 의해 1만큼 더해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이템 변수로 전달받은 숫자 1에 1이 더해진 값인 숫자 2가 되고 그 값이 new 리스트에 할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소가 표현식을 모두 거친 뒤 할당되면 my 리스트의 두 번째 요소인 숫자 2가 아이템 변수에 할당되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정리하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간결하게 리스트의 요소들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볼까요? 실습 문제를 해결하며 코드 작성 능력을 길러봅시다. 여러 학생들의 점수가 화면과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0점이 넘는 학생들의 점수만 리스트에 저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요? 힌트는 반복문을 순회하며 조건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반복문의 안쪽에서 조건문을 검사하듯 반복문의 반복 가능한 객체 뒤쪽에 조건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화면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반복문에 해당하는 포스코인 점수 뒤 조건문을 작성하여 각 요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f 스코어가 5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는 스코어가 있다면 이를 기준 점수 리스트에 저장해야 하는데요. 별다른 변형 없이 스코어 값을 그대로 저장하면 되므로 표현식에는 스코어라고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컬렉션 자료형의 또 다른 종류인 딕셔너리에서도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딕셔너리에서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와는 다르게 키 값과 밸류 값을 쌍으로 가지는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들만 추출하는 키즈 함수, 밸류 값들만 추출하는 밸류즈 함수가 있었고 키 값과 밸류 값을 쌍으로 추출하는 아이템즈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딕셔너리에서는 어떻게 컴프리헨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는 키 값과 밸류 값이 서로 쌍을 이루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반복문에서 순회될 때에는 키 값들만 차례로 변수로 할당되었지만 키 값과 밸류 값 두 가지 모두를 반복문에서 변수로 할당받고 싶다면 아이템즈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딕셔너리에서도 내용을 조금 변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딕셔너리의 요소를 변형하는 코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B, C를 키 값으로 가지고 숫자일 거이 3을 밸류 값으로 가지는 idict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밸류 값을 1만큼씩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복문에서 딕셔너리 순회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키 값과 밸류 값을 반복문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딕셔너리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즈 메서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키 값과 밸류 값이 한 번에 반환되므로 반복문에서 두 가지 모두를 할당받을 변수를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키 밸류라고 입력하여 두 값을 할당받을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선언해 줍니다. 이어서 in과 mydict.items라고 작성해 줍니다. 반복문의 안쪽에서는 밸류 값의 숫자 1만큼을 더한 다음 딕셔너리의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mydict 키는 밸류 더하기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반복문의 밖에서 mydict라고 작성한 다음 셀을 실행시키면 화면과 같이 밸류 값들이 모두 1씩 더해진 상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문을 순회하며 각 요소를 처리해주면 딕셔너리의 요소를 수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개의 리스트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과 과일이라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름은 키 값으로, 과일은 밸류 값으로 가지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에서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면 리스트의 값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인덱스 위치를 함께 반환하는데요. 마치 방금 전 살펴본 아이템즈 함수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값과 리스트의 값이 동시에 두 개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반복문에서 이 두 가지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포인덱스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뒤이어 in과 enumerate 과일 이름을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 이름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바나나가 호출될 때는 바나나의 인덱스인 숫자 0이 반복문에서 함께 반환됩니다. 그리고 myDict에 할당해주기 위하여 myDict 이름은 과일 영어 이름 인덱스라고 입력하여 과일 영어 이름 리스트에서 바나나에 대응되는 값을 호출하여 딕셔너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두 상황 모두에서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리스트 컴프리헨션과 유사하게 중괄호 사이에 반복문을 작성하고 키 콜론 값을 표현식 대신 작성해주면 됩니다. 한 줄의 코드 안에서 반복문과 딕셔너리 할당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또한 C 언어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속도도 무척 빠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과 구조적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표현식 대신 키 콜론 값을 입력해주는 것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의 특징인데요. 필요에 따라 아이템즈 함수, 키즈 함수, 밸류즈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를 키 값으로 가지고 1, 2, 3을 밸류 값으로 가지는 딕셔너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딕셔너리의 밸류 값이 하나씩 증가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반복 가능한 객체에는 myDict items 함수를 작성해주고 키 콜론 값에는 키 콜록 밸류 더하기 2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줄에 걸쳐 작성해야 하는 코드를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 함수를 사용하면 두 개의 리스트의 인덱스가 동일한 값을 묶어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 과일 이름 과일형 어이름이라고 작성하면 반복문을 순회할 때 바나나와 영어 바나나가 튜플 형태로 묶여서 전달되고 지정된 코드를 모두 수행하면 다음 인덱스에 해당하는 딸기과 스트로베리가 튜플 형태로 묶여 반복문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할당받을 수 있도록 KY과 ENG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선 키 콜론 밸류에 해당하는 값에 KY과 ENG를 작성해줍니다. 코드 셀을 실행시키면 과일 이름을 키 값으로 가지고 과일 영어 이름을 밸류 값으로 가지는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며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실력을 높여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여러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가 담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중괄호 사이에 포키 밸류인 점수를 작성하고 조건문을 추가해주기 위해 점수 뒤에 if 밸류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값들을 딕셔너리의 요소로 저장하기 위하여 반복문 앞쪽에 키 콜론 밸류라고 작성해주면 됩니다.